어쩔 수가 없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직장인 또는 연배가 있는 세대에게는 공감이 많이 가는 작품으로 호불호가 있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가장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 공감하기 어려웠죠.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영화가 왜 어쩔 수 없는 길을 택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영화는 따스한 햇빛 아래 행복하게 바베큐를 즐기는 만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은 바로 태양제지였죠. 여기서 햇빛은 만수가 속한 사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는 태양처럼 빛나는 회사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다고 믿었죠.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다 잃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어쩔 수 없는 해고 통보와 함께 한순간에 끝납니다. 회사라는 태양이 사라지자 만수는 세상에 따뜻한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던져집니다. 이후 만수가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는 장면에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더 이상 따뜻한 햇살이 아닙니다. 만수의 얼굴을 가차없이 비추는 이 빛은 마치 신문하듯 날카롭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한 개인을 가혹하게 심판하는 사회 시스템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만수는 어둠 속에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처음의 살인 계획이 미수에 그친 해가 질 무렵의 시간대가 점점 밤이나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에 이루어지죠. 밝고 따뜻했던 태양의 빛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이 없는 곳으로 추락해버린 만수의 심리를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지금 수호 시간이 실례가 안 연출이 된다면 됐었잖아. 당신의 단점이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싫은데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 이게 가장 저의 큰 단점입니다. 영화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 부분에서 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갑자기 살인이 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 관객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를 쌓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설 원작은 주인공의 왜곡된 논리를 1인칭 시점으로 좁혀가면서 독자가 그의 관계를 따라가게 만들었는데요. 영화는 그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 만수의 행동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관객은 그의 관계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하고 거리를 두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블랙 코미디의 특유의 힘이 살아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박찬욱 감독은 영화에서 공간을 단순히 배경이 아닌 캐릭터들의 내면이 투영된 또 다른 상징으로 활용합니다. 집은 한때 사회적 성공을 거머쥐었던 고집센 중년 남성들의 욕망과 허상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보여줍니다. 만수의 집은 그의 삶에 대한 통제 욕구를 드러내죠. 집안의 분재를 섬세하게 다듬고 정원을 완벽하게 가꾸듯 자신의 삶 또한 빈틈없이 통제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집이 곧 만수의 자존심이었고 사회적 성취의 증명이었기에 그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처럼 영화 속 공간들은 빛이 사라진 후 각자의 어둠 속에 갇혀버린 중년 남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캐스팅은 이 영화의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병헌, 손예진, 차승원, 박희순, 이성민 등 모두가 주연급 배우라 무게중심이 흔들렸고 캐릭터보다 배우들의 존재감이 먼저 다가왔죠. 특히 차승원 배우의 역할은 카메오급 분량에 그쳐 큰 아쉬움을 남겼고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치과의사는 불륜 설정이 예상됐지만 이를 철저히 배제하여 관객의 허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배우들의 무게감을 활용한 감독의 포석이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산만해져 그게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지만 영화 속 캐릭터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한 셈입니다. 종이밥 먹은 지 25년이야. 난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정전된 날 밤 피웠나? 아라씨 입술은
최상급 옷가마 두습자지보다 부드럽습니다. 영화에서 자폐 성향을 가진 만수의 딸 리원이 등장하죠. 리원의 반향어는 그녀가 주변의 소리를 따라하는 것인데요. 이 반향어의 의도는 가족의 현재 심리 상황을 부분적인 첼로 연주와 함께 가족들의 불안하고 삐걱거리는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에서 마침내 완성된 첼로 연주가 흘러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연주 실력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수가 평생을 바쳐 가꾸었던 분재의 음표 형태로 가족의 모든 상황과 사건, 즉 가족의 슬픈 서사가 하나의 완결된 곡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 곡이 매우 슬프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거듭한 결과 가족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선율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자 핵심 키워드인 어쩔 수가 없다는 여러 의미를 가진 가장 무서운 주문입니다. 회사가 만수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도, 만수가 살인을 정당화할 때도, 심지어 사회 전체가 AI 자동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대체할 때까지 이 말은 반복되죠.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어쩔 수 없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개인의 나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냉혹한 사회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마니아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얻어온 반면 어쩔 수가 없다는 대중성을 의식해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눈높이에 완벽히 닿지 못했고, 동시에 마니아들이 기대했던 색채와 밀도도 희석됐죠.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웃음도 풍자도 아닌 어정쩡한 지점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동료이자 경쟁자인 이들이 없어지거나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40대와 올드 세대들의 처절한 생존기에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초반의 지루한 전개를 걷어내고 만수의 감정선을 더 타이트하고 속도감 있게 쌓아 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또 다른 최고작으로 남았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 면접은 있잖아. 정말 힘든 그런 면접이야. 박찬욱 감독이 던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주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의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무빙시즈였습니다.